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7세가 된 김영순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세 가지 보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954년, 저는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마을은 앞으로는 굽이굽이 흐르는 냇가가 있었고, 뒤로는 울창한 소나무,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죠. 마을 어귀에 서면 멀리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는데 계절마다 그 풍경이 달라 그림처럼 예뻤답니다. 그 시절엔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가 가난했어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포함한 5남매를 먹여 살리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죠. 아버지는 새벽별도 안 뜬 시간에 일어나셔서 논밭으로 나가셨어요. 여름이면 떼약볕 아래서 땀을 비오듯 흘리시며 일하셨고, 겨울이면 찬바람을 맞으며 품삯을 받기 위해 남의 집 일을 하셨죠. 어머니는 농사일은 물론이고 저녁이면 등잔불 아래서 밤늦게까지 삭바느질을 하셨어요. 그렇게 버신 돈으로 우리 5남매의 끼니를 해결하셨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보리고개 때예요. 봄이 되면 겨우내 먹었던 양식이 바닥나고 보리는 아직 익지 않았기니 걱정이 가장 큰 시절이었죠. 어머니는 산에서 고사리, 취나무를 뜯어오시고 냇가에서 미나리도 캐오셨어요. 때로는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와 묵을 쑤어 끼니를 때우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윷놀이도 하고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도 들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행복했네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가족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었으니까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책 가방이 없어서 학교에서 나눠준 거 적대기로 만든 가방을 메고 다녔어요. 연필도 반쪽으로 잘라서 2명이서 나눠 썼고요. 하지만 그때도 부모님은 공부만은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새벽에 일어나 등잔불 아래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그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늘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우리 집이 어려웠음에도 이웃이 찾아오면 늘 있는 걸 나눠주셨죠. 끼니 때가 되면 항상 누군가와 밥을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서로를 위하고 나누는 마음만큼은 지금보다 더 따뜻했던 것 같네요. 그때 배운 삶의 지혜들이 지금까지도 제게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20살이 되던 해에 맞선을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빨간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처음 만난 날, 남편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커피를 건네주었죠. 결혼하면 드라마처럼 행복할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댁은 경북 안동의 큰 기와집이었어요. 전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쌀을 일고 아침 준비를 해야 했죠. 시려할머니, 시부모님, 시동생 셋까지 9 식구의 끼니를 책임져야 했어요. 명절이면 일가 친척이 모두 모여 30인분 이상의 음식을 준비했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웃어야 했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1년 만에 둘째 딸을 가졌어요. 둘째가 100일이 되던 날 시어머니께서 셋째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셋째도 낳았어요. 정신없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30이 되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열이 심하게 나서 병원에 데려간 날이 또렷이 기억나요. 시장에서 일하시는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바쁘다며 못 오겠다고 하더군요. 아픈 아이를 업고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버스를 3번 갈아타며 병원에 갔던 날 처음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은 직장일로 바빴고 저는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며 시부모님도 모셔야 했죠.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에는 3년 동안 병수발도 했어요. 기저귀를 갈고 물리치료를 해드리고 그때는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 같았어요. 밤에 누우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아침이면 또 일어나야 했죠. 40대가 되었을 때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며 들뜬 목소리로 말하던 남편을 위해 제가 모아둔 적금 2천만 원을 모두 내어주었어요. 몰래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모은 돈이었는데 하지만 1년 만에 사업은 실패했고 우리 가정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남편은 술로 세월을 보냈고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용실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저녁에는 부잣집 파출부로 일했죠.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했지만 3년 만에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50대에는 자녀들의 결혼과 취업을 도우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큰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서 독서실로 갖다 주었어요. 딸아이가 간호사가 되어 첫 월급을 받아왔을 때는 얼마나 기뻤던지, 셋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밤낮으로 이불 가게에서 일해서 혼수를 마련해 주었죠. 그러다 6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어느 날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는데 거울 속에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앉아 있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3가지가 무엇인지를. 그동안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걸 말이에요. 명절 때 시댁에 가보면 그때 그 큰 기와집은 이제 텅 비어 있어요. 시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시동생들은 모두 떠나갔죠. 30년 전 제가 끼니를 챙기던 그 부엌에는 이제 먼지만 쌓여 있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갔네요. 첫 번째는 자신 명의의 재산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어요. 모든 걸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썼죠. 지난해 봄 친구 순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평생 내조만 하며 살았던 순자는 병원비를 낼 돈조차 없었어요. 자녀들은 엄마 돈이 어디 있느냐며 서로 책임을 미루더군요. 결국 순자는 요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죠. 매달 받는 기초연금 중 일부라도 저금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는 복지관에서 배운 손뜨개 가방을 만들어 플리마켓에도 나가봤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지만 그래도 제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제는 압니다. 내 명의의 통장, 내 명의의 부동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녀들이 효도를 하지 않더라도 남편이 먼저 떠나더라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되어주니까요. 얼마 전에는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 노후 재테크도 시작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 제 선택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젠 손주들에게 작은 선물을 사줄 때도 기쁘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힘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65세에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요. 수술 후 재활 기간 동안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힘들었답니다. 그때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했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은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단지 뒷산에 오릅니다. 처음에는 5분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1시간은 거뜬합니다. 등산을 하며 만난 언니들과 스트레칭도 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 요가 교실도 일주일에 2번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한 천천히 달리기는 제 자랑거리입니다. 처음엔 할머니가 무슨 달리기냐고 말리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동네 공원 트랙을 3바퀴 돌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근처 약국 원장님이 지나가시다가 할머니가 달리는 모습을 보면 저도 힘이 난다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동네 실버 체육대회에서 200m 달리기 부문에 출전했어요. 저보다 나이 어린 분들과 함께 뛰었는데 꼴찌로 들어왔지만 끝까지 완주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를 우리 동네 달리는 할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운동만 중요한 건 아니죠. 저는 식사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 고추, 토마토로 반찬을 만들어 먹고 저녁에는 가볍게 현미죽 한 그릇만 먹습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이에 비해 혈압도 혈당도 너무 좋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당뇨 때문에 아침마다 인슐린 주사를 맞는 친구들도 많은데 저는 약한 알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큰 병을 겪었던 친구를 도와주다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너는 건강하니까 몰라. 아프면 세상 모든 게 소용없어. 그 말이 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거르지 않고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가끔씩 손주들이 할머니는 뭐 이렇게 부지런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합니다. 할머니가 건강해야 너희들도 덜 걱정할 거 아니니 여러분도 건강 꼭 챙기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행복합니다. 3번째는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자녀나 남편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제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가 삶에 큰 활력을 줍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복지관 탁구 동호회 언니들과 만나요. 탁구를 치면서 웃고 떠들다 보면 어깨 통증도 사라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져요. 이 언니들과는 탁구 외에도 같이 시장에 가거나 동네 맛집을 찾아다니며 소소한 즐거움을 나눕니다. 언젠가 한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이렇게 땀 흘리고 웃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니.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특히 고마운 건 실버밴드 친구들이에요. 작년에 복지관에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몇몇 회원들과 뜻이 맞아 밴드를 만들었죠.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 요양원을 찾아가 공연도 해요. 어르신들이 손뼉을 치며 따라 부르실 때면 우리 연습에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얼마 전에는 함께 요양원에서 공연하던 중 한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기타를 쳤는데 손가락이 아파서 이제는 못해. 당신들 덕분에 그 시절이 생각나네. 그 말씀에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음악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작년 말 미화 언니가 큰 수술을 받았을 때도 우리가 똘똘 뭉쳤습니다. 번갈아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퇴원 후에는 매일 도시락을 만들어 갔죠. 자녀들도 하기 힘든 일을 우리가 해냈다는 게 뿌듯했어요. 미화 언니가 내가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었나 봐라고 말했을 때 우리 모두 울컥했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게 진정한 가족이라는 거려. 추운 겨울밤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번 주엔 추우니까 모임 쉬자는 말에 한 친구가 그래도 얼굴은 보고 싶다. 우리 따뜻한 국밥집에서 만나자고 했죠. 결국 우리는 두꺼운 옷을 챙겨 입고 나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추운 날씨도 바람도 우리의 웃음소리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인사를 나눕니다.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고 일상을 공유하며 때로는 깊은 고민도 나눕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 나이가 되고 나니 함께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되네요. 여러분도 친구들과의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라서 더 행복한 인생,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닐까요?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영순아, 오늘도 행복하자. 내가 가진 이 세 가지만 있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얼마 전에는 큰딸이 퇴근길에 들러 엄마, 요즘 부쩍 젊어진 것 같아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라고 하더군요. 둘째도 요새 엄마 눈빛이 달라졌어 라며 신기했고, 막내는 엄마가 이렇게 활기찬 모습일 줄 몰랐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제가 달라진 게 아니라 제 삶의 주인이 된 거죠. 평생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요. 복지관 문화강좌에서 배운 시 한 구절처럼요. 인생은 끝없이 피어나는 꽃밭, 늦게 피어도 아름답다. 77년을 살아보니 깨달았어요.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려. 건강관리도 재산관리도 관계도 모두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더라고요. 자식들이 아무리 효자라도 남편이 아무리 든든해도 결국 나이 들어서는 스스로가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지난주에는 손녀가 대학교 과제로 인생 선배와의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할머니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늘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 시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그게 다 소중한 일이긴 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완전히 잊고 살았던 거야.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이게 내 행복일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그게 가장 후회돼. 손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제 손을 꼭 잡고 할머니,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우리 손녀는 자신의 삶을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젊은 세대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나이 들어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라고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취미를 배우거나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든든한 노후가 된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그 누군가 중에는 반드시 자신도 포함되어야 해요.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속 할머니에게 말해요. 영순아, 너는 참 잘하고 있어.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오늘도 건강하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덧붙여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도 돼. 이것이 제가 77년을 살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이 깨달음을 조금 더 일찍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응원이 됩니다. 함께 성장해 나가며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요.